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전기차에서 고장을 잘 일으키는 주요 부품 중에 하나가 충전 컨트롤 유닛이에요. CCU라고 불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현대는 인테그레이티드 차징 컨트롤 유닛, 충전과 관련된 V2L을 포함해서 전력 관련된 모듈들을 다 하나로 통합을 한 겁니다. 통합을 왜 하냐? 그게 이제 미래 방향성인 거예요. 통합을 원가 절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AP가 CPU, 그래픽 칩셋,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메모리 컨트롤러까지 다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게 이제 미세 공정에서 좀 더 기술력이 성숙한 단계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각각의 장치를 사용했을 때보다 각각의 장치 칩셋을 사용하게 되면 그 칩셋에 맞는 페이지도 구성해야 되고 버스도 복잡해지고 전반적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소프트웨어 제어에 있어서 좀 더 비효율적이 됩니다. 이걸 하나의 칩으로 다 합치게 되면 공정도 단순해지고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조율할 때 오는 결과도 더욱더 향상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칩에 다 때려 넣으니까 원가가 덜 들 거 아니냐? 그건 최종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장치에 때려 넣기 위해서 설계하고 오류를 잡아내고 미세 공정에 적합한 장비를 도입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R&D에서부터 시설까지 총비용을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규모의 경제로 제품을 찍어내면서 개발비나 시설 투자비를 환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왜 치킨 게임 하면 6개월만 먼저 시작해도 뒤에 업체들, 후발 업체들이 다 따라오다가 결국은 지쳐서 도산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통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통합을 해서 문제없이 기술력을 통해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제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치는 건데, 현대기아는 다 합쳤고 나머지 기업들은 온보드 샤저 따로 쓰거나 혹은 DC-DC 컨버터 정도를 합쳐서 컴바인드 차징 유닛이다 이렇게 불러요. ICCU의 차징 컨트롤 유닛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통합 충전 모듈이다. 그래서 컴바인드 차징 유닛.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22kW, 요거는 유럽 삼성 환경에서 사용하는 CCU고, 11kW, 요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에서 완속 충전을 하는 CCU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7.4kW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CCU가 있는데, 요거는 과거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 규격을 사용합니다. 7.4kW CCU는 이제 린버스로 통신을 하고요. 11kW 그리고 22kW 요 두 모델은 이제 CAN-FD. 캔통신에서 대역폭을 한 4Mbps로 높인 그런 통신 프로토콜인데 이걸 사용을 합니다. 킬로와트 단위의 전력을 다루다 보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력 반도체가 이게 뭐 수킬로와트에 해당하는 전력을 필요로 하는 부품이 아니에요, 사실. 반도체는 뭐 전력을 아주 조금만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은 열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로 PTC 히터 만들면 딱 적합해. 그런데 왜 TDP, 왜 전력 소모량이 필요하냐? 반도체가 150도 이상 넘어가면 반도체 성질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온도 제어를 100도 이하로 계속 쿨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멀 디자인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DP가. 반도체의 전력을 소모하는 그런 전력이 아니라 부동소 수점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럼 열이 나거든. 그럼 그 열을 제어를 해야 정상적인 작동을 합니다. 전체 열을 제어하려면은 뭐 베이퍼 챔버도 들어가고 히트 펌프도 들어가고 그리고 쿨링 팬도 돌아가고 전력을 소모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전체를 다 해서 서멀 디자인 파워 요 정도에 해당하는 반도체다 해서 TDP가 그래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동작하는 전압은 상당히 낮아요. 이게 뭐 파워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뭐 800V 이상을 견디게 1200V까지도 이렇게 디자인이 되긴 합니다만, 과전류에 의해서 인가받지 않은
그런 전력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칩셋 손상, 그래서 페이지 부분의 고장이 전자제품에서 가장 흔합니다.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도 아무 충전기나 쓰지 마세요. 노트북도 아무 아답터나 물리지 마세요. 전자제품도 전원 관련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허가받은 뭐 그런 그 전원만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차는 수십 킬로와트, 막 수백 킬로와트. 아이고, 이 전력의 힘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EGMP의 350kW에서 허용하는 230, 40 실제 들어가는 전력량이 100가구에서 동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뭐 70kW라 그러든 150kW라 그러든 이건 굉장한 전력단입니다. 또 완속이라 그래도 22kW, 유럽형은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11kW로 이제 7kW에서 좀 올랐죠. 이것도 대단한 전력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력량을 배터리에 이제 직류로 변환을 하면서 저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파워 반도체. 당연히 충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장을 잘 익힙니다. 그럼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전장의 가장 핵심이고요. 전기 모터, 인버터, CCU, 배터리. 이건 한 세트예요. 그냥 어셈블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증을 같이 가야 돼. 현재 기한은 10년에 16만. 똑같아요. 배터리나 인버터나 전기 모터나 ICCU 보증이 기간이 똑같아요. 이러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또 이 한조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BMW는 2년의 무제한이래.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전장 부품으로 분리를 해놨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아니, 배터리에 충전을 해야 되고 전기차가 제대로 충전이 안 되면 그게 쇳덩어리지. 전기차예요. 충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 전에 BMW CCU도 CCU 결함으로 인해서 차가 동력이 끊어졌어요. 차가 멈추는 현상. ICCU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리콜도 하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높은 단위의 전력을 다루는 전기차에서 가장 민감한 부품 중에 하나인 이 CCU 혹은 ICCU의 보증 기간이 충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제조사도 지금은 전기차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CCU를 고장 안 나게. 고장이 왜 많이 나냐면 저질 충전기가 너무 많아요. 인증받지 않은 충전기가 너무 많아서 그 릴레이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충전기, 이걸 물려놓으니까 안에 보호 회로가 당연히 있죠. 보호 회로 없이 그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스마트폰도 과충전되지 않도록, 노트북도 과충전되지 않도록, 전자제품도 과전류 흐르지 않도록 다 보호장치를 만들어 놔요. 그런데도 고장이 나잖아. 예측할 수 없어요. 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전력이 그렇게 만만한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하가, 반도체가 어떤 환경이든 문제없이 견뎌낼 수 있기에는 반도체가 너무나 요즘은 미세 공정에 예민하단 말이지. 그리고 2년의 무제한이 또 뭐야? 2년 동안 뭐 얼마나 타서? BMW는 뭐 택시하는 사람 있나요? 아, 이거 말장난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벤츠는 3년에 10만. 아, 이것도 참 환장하지. 배터리 시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폭스바겐도 3년에 무제한. 무제한 고속도로를 보유한 국가라서 그런가 봐. 기간을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들어가게 되면 볼보라든지 뭐 그 외 브랜드들은 다 5년에 10만, 아우디가 5년에 15만, 쉐보레가 8년에 16만 이렇단 말이죠. BMW는 특히 워런티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데 5년에 10만이래요. 아니 2년일 때는 무제한인데 왜 5년일 때는 10만이야? 여러분들, 이 제조사가 제품 만들 때 워런티 기간을 보면 대충 그 제품의 내고 연한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노트북 3년 보증합니다 하면 3년 동안은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컨슈머 노트북은 1년 보증하잖아요. 그럼 뭐 배터리라든지, 배터리도 양극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재충전 횟수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파워 반도체, 페이즈, 뭐 PCB 이런 구성들도 보증하는 그 기간에 맞게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ICCU든 CCU든 보증 기간을 짧게 잡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내부 부품들이 구성이 됩니다. 왜냐면은 고장이 잘 안 나요. 뭐 한 10년 이상도 버틸 수 있어. 그럼 보증을 그렇게 걸어 놓죠. 왜? 보증이 길면 이게 마케팅 포인트로 얼마나 경쟁력이 높은 건데, 그걸 제조사에서 내구 연한이 충분히 있는 걸 일부러 깎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증 기간이 짧다는 것은 이 부품의 내구성도 그만큼 길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워런티를 구입하면 5년에 10만이라니까요. 그러면 추가 비용을 받아야지만 5년에 10만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상세가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 그 기간 지나면 고장 난다 그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뭐 벤츠는 3년에 10만 정도 지나면은 고장날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 외 브랜드들은 뭐 5년에 10만, 현대는 10년에 16만 이렇게 목표로 설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ICCU, V12까지 그냥 다 때려버리니까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듈 전체가 정지를 하게 되고, 디지털이라는 원래 그래요. 문제 생기면 정상적인 동작이 정지가 되게끔, 그게 페일세이프예요, 디지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통신부터가 문제가 생기니까 프로토콜상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PC 시스템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충전부터 시작해서 파워트레인의 정상적인 동작을 인가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문제 개선하기 전까지는 정상 작동을 하지 않도록 막아놓는 게 페일세이프고, 대부분의 전기차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도 동력이 끊어져서 멈추거나 아니면 서서히 동력 상실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별수록 게 없어요. 기술은 구성하는 방식이나 나오는 현상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더 많은 걸 합쳐내고 얼마나 더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주느냐,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보증기간을 잘 봐야 돼요. 보증기간이 긴 걸 선택하셔야지. 아니 뭐 보증기간이 짧더라도 이 브랜드는 원래 기술력이 좋아서 보증기간 짧은 거 상관없이 내구성이 오래 갈 거고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좋은 먹잇감이지. 그냥 기업의 손쉬운 사냥감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기업은 돈을 벌 목적으로 설립된 이합 집단이고, 기업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알아요? 적게 들이고 많이 벌자, 이건데. 그런데 이제 서로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돈을 아끼거나 쥐어짤 수만은 없으니까 토요타식의 많은 수건도 쥐어짜는 리드타임 최대한 줄여서 재고를 남기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대도 이제 지나갔다고. 무한경쟁 시대에 그렇게 지들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보증기간을 최대한 길게 거는 그런 제품이 내구성이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정을 지으셔도 됩니다. 그게 산업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BMW 전기차에서 진짜 혼란해요. WR SM 모터, 이 브러쉬가 소모가 되는데 이것도 일반 전장 부품이라 그래서 배터리처럼 길게 보증 안 합니다. 아니 다른 기업들은 10년에 16만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술 문서에서는 WRSM 모터가 네오디뮴 전기자석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모터이고, 슬림링 방식으로 커뮤테이터 단점을 개선해서, 그래서 브러쉬도 뭐 10만원 정도밖에 안 들고, 뭐 수명은 30만, 그럼 보증을 길게 해야지. 그 말이 진짜 사실이고, 정말 요만큼의 진짜 부끄럼도 없는 팩트라면, 그러면 남들처럼 10만에 16만 걸어주면 되잖아. 왜 일반 부품으로 보증을 짧게 해놓고서 뒤에서는 우리가 대 BMW가 어떤 제조사인지 알잖아 하면서 고객들에게 그동안 브랜드에서 후광, 위압감, 릴라이빌리티 쌓여있는 걸 막 그걸 전면에 내놓고서는 막 떠넘기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이 CCU, 이게 대부분의 전기차들은요, 초창기에 이거 기술이 완숙해질 때까지 문제를 많이 일으킬 겁니다. 어떤 브랜드든 이 문제를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 첫 번째는 수 킬로와트에서 수백 킬로와트에 해당하는 전력을 이제 문제없이 다룰 수 있을 만큼 이제 파워 모듈을 비롯한 CCU, 컴바인드 차징 유닛이나 인테그레이티드 차징 컨트롤 유닛,
이런 하드웨어 충전 관련된 모듈을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성숙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통신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제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더 이상 오류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전자업계에서 늘 정품 어댑터, 정품 충전기 쓰세요. 인증받지 않은 저질 충전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충전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막 난립해 있고 인증받았는데도 이게 뭐 도대체 뭔 사연 때문에 이런 허접한 그런 릴레이 같지도 않은 릴레이로 끊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끊어지지도 못하는 이런 저질 충전기들이 팔을 치느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질 충전기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에서 뭐 버틸 수밖에 없죠. 뭐 데미지를 통해서 칩셋이 손상되지 않도록 일단 하드웨어별로 버틸 수밖에 없고, 소프트웨어로 어떻게든 이 전기차의 CCU 혹은 ICCU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세이프티 모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뭐 그쪽이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저질 충전기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차 사실 때 이 CCU, 전기모터, 인버터가 그게 얼마나 비싼데요. 그 인버터에 들어가는, 특히나 실리콘 카바이드 6개 그 파워 모듈 들어있는 그 보드 하나 있잖아요. 그 인버터에도 한 250, 300 뭐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민감한 부품이고 수갑을 해야 되고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보증 기간이 짧아서 중간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치면 얼마나 눈물 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버터, CCU, 전기모터, 배터리 이 4개는 정말 10년에 16만을 기본으로 잡고, EV9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20만이에요. 거기에다가 제네시스도 또 10년에 20만.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결론을 내려보면 전기차 구입을 염두에 주신 분들, CCU, 컴바인드 차징 유닛, 보증기간, 전기모터 보증기간, 인버터 보증기간, 이거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 최대한 보증기간이 긴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십시오. 보증기간이 길다는 건 그만큼 설계할 때 그 정도의 내고 연한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제조사의 계획적 구식화, 조명회사 왜 미국에서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4,000시간 가는 램프 때문에 팔리질 않아. 영업이익이 막 박살나고 그러니까, 야, 1,500시간만 가도록 성능을 낮추자 담합했다가 과징금 엄청 때려맞은, 이거 말고도 많아요. 기업은 틈만 나면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돈 빼갈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떻게든 돈 적게 들여가지고 많이 벌까. 그러니까 기업의 워딩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과거 내연차 시절에 잘하던 곳이니까 전기차도 잘하겠지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 그리고 BMW, 벤츠, 또 폭스바겐, 이거 CCU 보증기간, 특히 BMW 전기모터 보증기간, 다른, 아니 하다못해 현대기아만큼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품이라고 하잖아, 자기들이 기술 선도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자기네들은 급이 다르다며. 뭐야 이게,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